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 부동산 빅데이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그러면 그러한 빅데이터 플랫폼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사이트, 빅데이터 플랫폼은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 좋구나, 나쁘구나, 현재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플랫폼을 한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요, 뭐 고객들이 우리 중개업하신 분들도 창업을 하실 때도 아파트 시장 쪽에 가장 많이 창업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쪽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을 좀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끝나면 차곡차곡 다른 시장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이제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플랫폼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일단 한번 부동산 지인 들어가 볼까요? 네. 네이버나 구글에서 부동산 지인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아파트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플랫폼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지만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회원가입을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고, 이 지인이란 플랫폼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로그인해서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부동산 회원가입 하시면서 제 얘기 들으세요. 이 부동산 지인이란 플랫폼은 이런 게 가능해요. 현재 어떤 지역이 가장 인기가 있지? 어떤 지역이 지금 매매와 전세 시장이 활발하고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게 되면, 이 특정 지역이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네. 매매와 전세가 지금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네. 이게 뭐야? 몇 개월 동안 계속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뭐야? 몇 개월 동안 연속해 떨어지고 있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 괜찮나? 아니면 지금 현재 들어가도 될까?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인가? 투자하면 안 되는 시점인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유용했어요. 굉장히. 근데 지금은 유용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시장 상황 자체가,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장 상황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요인도 있었지만은 지금 거래 건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이죠. 한 달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 건수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판단한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건 어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너무 시장 상황이 거래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너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상황 갖고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인지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나중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회복하고 매매와 전세 시장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지금 배우신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아하 하면서 머릿속에 크게 아마 머리를 탕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의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회원가입을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상단에 지역 분석이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지역 분석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역 분석 보이시나요? 자, 여기 지역 분석이라는 플랫폼을 들어가게 되면요. 자, 내려볼게요. 자, 아래쪽 쭉 내리게 되면, 자, 이렇게 시장 강도라고 하는 거기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시장 강도. 이 시장 강도라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현재 이 시장 강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매라고 하는 시장 강도가 굉장히 높다. 즉 뭐냐면 매매 시장이 활발하다. 요리로 가면은 상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세 시장 강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 매매와 전세 시장 강도가 가장 높은 데가 여기 강원도라 이런 의미래요, 여러분.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네요. 아,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강원도 사투리, 강원도라는 표현하면서 갑자기 강원도 사투리가 나왔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매매와 전세 시장의 강도가 높다라는 의미고,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냐면, 현재 세종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매와 전세가, 매매 전세 시장이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고 좋다라고 하는 게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게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좋다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가격들도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색깔을 가지고 잠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라색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락. 즉,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거래량과 매매량이 줄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라색은요. 그리고 전체가 빨간색인 거는요. 전체가 붉은색은 매매와 전세 시장이 지난달보다 올랐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체가 붉은 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전체가 노란색인 거는 매매와 전세가 지난달 대비 이번 달이 큰 차이가 없어요 라는 의미예요. 보합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반반은 뭐냐면 왼쪽이 빨간색이고요. 반대로 할게요. 대전을 잠깐 볼까요? 오른쪽이 지금 빨간색이고 왼쪽이 지금 보라색이죠. 즉 전세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는 의미고요. 보라색은 매매가 지난달 대비 떨어졌어요 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왼쪽이 빨간색이고 오른쪽이 보라색이면 매매는 지난달 대비 올랐고요. 거래량이. 그리고 오른쪽이 보라색이면 전세는 지난달 대비 떨어졌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지역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건, 두 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 전체 건수를 합해도 그러니까 과거의 거래 건수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한 건 툭 오른 거 가지고도 가격이 확 상승하고 한 건 푹 떨어진 거 가지고 평균치를 확 내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는 데이터 가지고는 의미가 없듯이, 솔직히 말해서 올해 2022년도 올해죠, 그죠? 2022년도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거래 건수들이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올해 거래 건수를 가지고는 조금 데이터를 분석하기 좀 어려우니까 작년도 2021년도 거래 건수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요. 2021년도 데이터, 여기 기준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 조정이 가능하세요. 기준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도 1월 달만 하더라도, 그죠? 세종시가 가장 높았죠, 그죠? 작년에 가장 높았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색깔을 보니까 지난달 대비 떨어졌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죠. 매매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졌어요. 일단 잠깐 보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김 사장, 나 세종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도 돼? 라고 했을 때 작년도 1월 달에 저라면 잠깐만요 사장님 하고 보류를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일단은 지난달 대비 전세와 매매 가격이 하락했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그 전 달부터 쭉 봐와야지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 일단 보통 우리가 이게 하락이라는 의미 자체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3개월 연속 보라색, 즉 3개월 연속 하락하더라라고 하게 되면 4개월째도 떨어질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여러분. 그리고 3개월 연속 상승하더라라고 하게 되면은요, 빨간색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4개월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게 되면 거의 그렇게 유사하게 움직여요. 근데
대부분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소위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6개월을 얘기하거든요. 6개월. 6개월을 얘기할 정도면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투자할 사람은 다 투자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3개월은 거의 마지노선인데, 물론 3개월 연속 상승하고 4개월째 하락할 수도 있고요.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4개월째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움직이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죠.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평균치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들 잘 기준을 삼아서 접근하셔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그냥 뉴스 기사에서 얘기하는 6개월은 거의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결론이 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경향들이 많고요. 우리는 일단은 투자는 어쨌든 뭐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를 갖다가 앉지 않고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게 되면 저는 3개월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세종시가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될까 하면 일단 떨어져서 지난달을 한번 보고 12월 달도 떨어졌는데 이번 달도 떨어졌더라 하게 되면 약간 보류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난달은 안 떨어졌고 계속 상승하다가 이번 달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한 달 정도는 더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한 달 정도 더 지켜보는 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가 보통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1등 지역에 투자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이 1등 지역이겠죠. 두 번째는 이전부터 쭉쭉쭉 올라오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왜?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 제가 투자에 한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빅데이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빅데이터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그래요. 그냥 막 투자를 했다가 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한 게 이 빅데이터 플랫폼인데 다행히 이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크게 실패를 하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저는 나름 큰 문제 없이 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플랫폼들 자체를, 분석을 하실 때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고객 상담용이죠. 상담하실 때 고객이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글쎄요. 한번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사장님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세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은 이런데,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1등 지역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상승할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1등 지역은 세종시인데, 세종시가 지금 현재 1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떨어졌죠. 2월달 기준 봤을 때 어때요? 떨어졌네요. 그리고 밀리기 시작했어요. 3월달 볼까요? 팍 떨어졌어요. 지금 3개월 연속 빡빡빡빡 내려갔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4개월차 볼까요? 5개월차 볼까요? 그죠? 네. 5개월차 볼까요? 자, 아래쪽으로 계속 바닥으로 지금 치고 있는 상태 이후로 지금 세종시가 지금 결국에는 작년도 6월달 이후로 1년 2개월 동안 지금 현재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세종시가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신다고 하시게 되면. 그럼 우리는, 자, 1월 달부터 다시 보게 되면, 뒤에서 올라오는 지역들 중에서, 그죠?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지역들 중에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투자처로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적합하다고. 자, 그러면, 이 뒤에, 여기 하단을 보시게 되면, 하단 쪽에서 올라가는 게 과연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수업이니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아마 인천이, 그죠? 인천이 현재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죠. 한번 볼까요? 여기 인천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자, 인천의 2월달 한번 볼까요? 2월달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인천이 어디까지 올라왔냐 그러면, 요쪽에 있던 인천이, 그죠? 지금 이제 매매와 전세가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3월달 잠깐 볼까요? 3월달까지 오게 되니까 어때요? 지금 인천이 꽤 많이 위쪽으로 치고 올라왔죠.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만 본다고 하게 되면 3월 달쯤에 인천을 투자하시는 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맞았다는 얘기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왜냐면 이게 5개월, 6개월째 상승하게 되면 결국엔 뉴스 기사에 나오게 돼 있어요. 뉴스 기사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꽤 많으신 분들이 이쪽 지역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또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이미 가격들이 어느 정도 상승한 여력들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개월 연속 상승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투자를 해볼까? 라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역을 분석하고, 좋은 물건을 한번 찾아보는, 가격 대비 저렴한 물건을 찾아보는, 그런 분석을 아마 스타트를 할 것 같아요. 4개월째를 가게 되면 어때요? 지금 인천이 어느 정도 더 성숙해 버렸어요. 그죠? 5개월째 가볼까요? 5월달 정도 가니까 인천이 이제 톱으로, 제일 첫 번째, 그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시장 강도가 들어선 걸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요, 앞서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그래도 하락을 겪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뉴스 기사나 언론이나 아니면 이미 다 계속 꼭대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질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방지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해도 된다, 아니면 지금 빠져나와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할 때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플랫폼에서 시장 강도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내가 투자를 해야지 라고 판단을 했죠. 그죠? 투자를 해야지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실제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지금 인천시장이 굉장히 좋네? 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인천시장에 계속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뭐예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량이죠. 수요 공급. 우리가 경제에서 원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많고 수요량이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급량은 적은데 수요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우리 경제의 원리예요. 그죠? 모든 물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초적인 부분에서 거기 부동산 지인에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수요와 입주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수요 공급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급과 입주는 좀 달라요. 공급량은 지금 2014년도 공급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 분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 입주될지 몰라요. 2년 뒤, 3년 뒤에 입주된다는 얘기고, 지금 지인에서 얘기하는 입주는 지금 당장 2014년도에 2023년도에 입주하는 거, 2022년도에 입주하는 거, 2024년도에 입주하는 거, 지금 그 시점에서 입주하는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쪽은 거의 대부분 공급량을 얘기하는 게 입주량이 아니라, 공급량은 실제 그 시점에서 분양한다는 의미고 물량이 공급되는 의미인데,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민간 건설회사에서 공급을 할 때 공급하려고 했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거기 공급을 미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급량들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입주량은 달라요. 이미 공급이 끝났고 실제로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입주 시기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사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인이 상당히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지량에 가서 지역을, 아까 인천을 보기로 했으니까 계속 인천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인천을 검색하게 되면, 자, 여기 지역을 클릭해가지고 검색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지역을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2022년도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폭발하게 많죠, 그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량이 어느 정도 일치했는데,
그리고 내년도 공급량이 많아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얘기했을 때는 인천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수요와 공급량을 봤을 때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높았는데 가격이 오를 수 있었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에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데이터 오류에. 여기서 데이터에 오류에 빠지지 말라. 왜냐 그러면 자, 실제로 인천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상승한 거는요. 어디였냐 그러면 인천에 있는 연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신도시. 자, 지역에서 인천 전체를 지금 봤잖아요. 연수구를 가볼게요. 연수구 여러분.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죠? 연수구에 검색을 들어가게 되면 인천 전체는 가격이 수요 공급량이 어마어마했지만은요. 인천에 있는 송도 신도시 연수구만 본다 그러게 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당연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기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가격이 상승을 했고 내년은 어때요, 여러분? 내년에는 지금 공급량이 입주량을 초과하는 거죠, 그죠? 입주량을요. 개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데이터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이터들이요. 결국은 뭐예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조금 버티더라도 내년부터는 더 폭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폭망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넣어드리려고 한 거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타 지역도 지금, 공급들이 지금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수요량이 그만큼 없는 상황이, 물론 지금 매수 심리 자체가 지금 현재 박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 수요 공급량의 차이를 떠나서도 지금 현재 매수 심리 자체가 박살나 있는 상황이라서 공급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뭐 이런 수요 공급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런 걸 떠나서 딱 기초적인 데이터를 보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정상적인 상태에서 데이터를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을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체 지역도 보게 되지만 특정 지역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지금 꽤 많다. 데이터에 오류에 빠지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법도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 동별로 보는 방법들도 알면 더 좋겠죠. 동 단위로 보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수요 입주량은 당연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여기 지인 빅데이터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 지인 빅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뭘 볼 수 있냐 그러면 거래량을 볼 수 있어요. 거래량.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수요 공급량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가지고, 즉 공급량이 많으면서 거래량이 많아야 가격이 오르겠죠. 즉 수요 공급량 그리고 거래량, 이런 미분양, 이런 데이터들이 적절하게 버물러져야지, 그죠? 판단해야지, 그래야지 가격이 실제로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지역의 가치가 떨어질지 이런 여부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요. 자, 인천의 거래량을 잠깐 볼까요? 인천광역시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인천의 거래량이요. 2021년도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폭발했죠. 2020년도도 폭발했네요. 폭발했고 거래량이 이게 평균치 거래량인데 이 평균 거래량보다 위에서 놀았죠. 그리고 하반기부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쭉 빠져가지고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도시들이 다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큰 문제예요. 너무 거래량이 없어서 현재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큰 타격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 시장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볼까요? 이번에는 미분양을 보게 되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인천시에 지금 미분양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전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미분양이 없어지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미분양도 늘어나더라? 이미 오를 때를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 싼 거는 다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미분양도 늘어나더라. 즉 뭐냐면 비싸게 분양한 물건들은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싼 것만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싼 것만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미분양이 늘어난다. 그게 제일 최악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최악이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미분양도 줄어들더라. 그건 뭐예요? 예. 거래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가격이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거래량과 미분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역 상황들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출입과 인구 세대수인데 전출입은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들어왔느냐를 보는 거고요. 인구와 세대수는 인구수와 세대수가 늘어나느냐인데 여러분 이거는 최근에 전출입량보다는요. 전출입량은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갱노노나 다른 데이터에서 보는 게 좀 더 여러분들 보시기가 좀 좋고 인구량과 그 세대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는 인구량이 늘어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근데 지금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4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4명이 그대로 이사를 가요. 한 집이잖아요. 4명이 살고 있어요. 세대가 2명이 분리가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세대수예요, 여러분. 그게 세대수. 근데 세대수도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지역마다 데이터 오류에 범하지 마라. 세대수도 젊은 세대수, 신혼부부들 이렇게 20대, 30대가 분리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많이 살고 두 분이 살고 계시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세대가 되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값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게 부동산 지인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플랫폼에서 시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시장 강도를 가지고 매매와 전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느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한 3개월 연속 상승하면 그 지역이 4개월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판단했고요. 3개월 연속 하락하게 되면 그 지역이 4개월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죠? 수요와 입주량, 그죠? 수요 공급이죠, 그죠? 수요와 입주량을 가지고, 이 지역이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과 거래량과, 인구 세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판단하게 되면 그래도 그냥 내가 좋아요, 나빠요, 뉴스 기사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인천 지역 상황에 대해서 또는 부동산 지인을 가지고 지역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